복사 생성자와 대입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복사 생성자. 생성자긴 생성자인데 복사 생성자는 뭐냐? 그리고 대입연산자는 뭐냐?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복사 생성자는 객체가 인스턴스화 될 때 자신과 동일한 타입의 객체를 받아서 이 객체에 있는 모든 정보를 카피해오는 역할을 하는 복사 생성자를 말해요. 사실 말이 너무 어렵죠? 보면은 일단 봅시다. 일반적인 변수에서요. x는 3, y는 x, g는 y. 이러면은 y에 x 값이 들어가고 g에 y 값이 들어가니까 x, y, g는 다 3이다. 하지만 주소값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별로 놀랄 일이 아니죠. 코드지만 주소값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x3, y는 x 할 때 값이 복사되고, 네. 이거는 gy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g에도 카피가 된다. 네. 이거를 보면은 중요한,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인데, 이 복사하는 과정을 보면은 x에 있는 내용을 y에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x에 있는 주소값에 있는 그 내용을 y에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y에 있는 내용을 g에 그대로 씁니다. 네. 이런 걸 비트 카피라고 하거든요. 그 x에 있는 그 내용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진수 그 메모리에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카피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 카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변수는 이런 식으로 그 는 연산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까지 카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객체를 봅시다. 아까 인트 같은 경우에 빌트인 타입이었고요. 우리 이제 유저 디파인드 객체는 어떻게 되냐? 아까 그 대인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보는 거. 그러면 객체를 카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죠. B는 A. A에다 3사를 이렇게 해놓고 B는 A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잘 된다. 잘 된다. 보면은 근데 이 무언가를 딱 할 때, 되네? 이러면 여기서 끝나면 이제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떤 원리로 되지? 이 정도 한번 이렇게 한 스텝을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보면은, 어셈블리 언어로 이렇게 보니까, 이 엑시스 B는 A 할 때,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비트 카피가 된다는 거죠. 클래스의 내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트가 그대로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도 잘 나왔고, 그냥 객체끼리 대입 연산자를 하면은 비트 카피가 됐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 코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코드가 좀 어려워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인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문자열을 하나 받아가지고, 네, 하나 받아옵니다. 우리 이 멤버 변수에 버프라는 게 있는데, 버프라는 거에
동작 할당을 해요. 동작 할당을 하는데 얘 문자열의 길이 플러스 1만큼 합니다. 네. 1만큼 하고 그다음에 그 배열을 만들었으니까 이 동작 할당한 배열에다가 데이터의 내용을 카피해요. 마지막에 널 문자를 넣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버프의 몇 번째에다가 캐릭터로 수정해라. 이 프린트는 버프를 출력해라. 이런 겁니다. 이런 마이 스트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str1에 스파이더맨이라는 거를 문자를 던졌어요. 그다음에 str2에 str2는 str1 했어요. 카피했죠. 카피하면 여기다 이제 비트 카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str2.setData 1x 하면은 str2에 그 0번째가 아니라 1번째를 x로 바꿔라. 그 다음에 출력을 해봤어요. 네. 근데 어, 네. 출력값을 한번 볼까요? 이게 str1이고 이게 str2인데 둘 다 x가 수정이 됐네요. 그쵸? 우리는 str2.setData만 호출했는데 str2, 1 다 수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의도된 거랑 안 맞죠. 그쵸? 이게 왜 그러냐 한번 알아봅시다. 간단하게 문자열 객체를 구해내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str2는 str1을 했죠. 그쵸? 여기가 문제의 시발점인데 그러면은 버프가 담고 있는 주소값이 그대로 카피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 거는 그 문자열의 내용이 카피가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 버프는 아까 캐릭터형 포인터였잖아요. 그쵸? 캐릭터형 포인터였잖아요. 얘가 담고 있는 주소값이 카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tr2는 str1 하면은 이 버프가 담고 있는 주소값이 동일한 주소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배열은 하나인데 버프 str1의 버프랑 str2의 버프랑 동일한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str2.setData 하면은 여기에 있는 걸 x로 바꿨어요. 근데 str1이랑 str2랑 이 버프라는 문자열 그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가 똑같은 주소값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동일하게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문자열을 복사를 한 다음에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A는 뭐 ABC 하고 B는 A를 한 다음에 B1은 F라고 하면은 그쵸? A는 ABC인데 A는 ABC인데 B는 AFC 이렇게 돼야 맞다는 거죠. B만 바뀌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거는 B만 바뀌어야 맞잖아요. A가 바뀌면 안 되죠. 네? 예를 들면 하나를 더 들어볼게요. int x는 3, int y는 x, y는 2 하면은 x, y를 출력했어요. 그러면 x는 3, y는 2 이거를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y는 2를 했다고 x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같이 우리의 클래스도 그런 식으로 카피가 되게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보통으로는
카피가 될 때 비트 카피가 된다. 왜냐면은 그 클래스는 유저 디파인드 타입, 사용자가 정의한 타입이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는 그 내가 정의한 클래스에 대해서 어? 뭐 없잖아 정보가 내가 의도된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 복사라는 동작도 그 사용자가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클래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렇지 않으면은 비트 카피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뭔가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그림이었을 거란 이 말이죠. STR1이랑 STR2랑 STR2랑 버프가 각각의 버프가 그 독립된 문자를 참조하고 있을 거라. 그리고 STR2에서 셋 데이터를 했을 때는 STR2만 영향을 받아야지 STR1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복사 생성자를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걸 어떻게 수정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 보는데 어? 그래. 그러면은 얘를 복사하려면은 이 다른 동일한 객체를 가져오면 되겠네. 근데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 마이스트링으로 하면은 지금 내가 복사를 구현하려고 했는데 네, 복사를 구현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하는 호출하는 순간 복사가 일어나요. 내가 구현한 복사가 호출되기도 전에 복사가 일어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구현한 복사 방식으로 복사가 되게 해야죠. 그 전에 이미 임의로 복사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레퍼런스로 받아야 돼요. 레퍼런스 이따 배울 거지만 레퍼런스 타입을 쓰면 복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레퍼런스 타입은 만약에 레퍼런스 타입으로 인자를 받으면은 그 인자로 받은 변수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네. 좋은 코딩은 수정하지 않아야 될 때 수정이 되면 안 되는 거. 그쵸? 그 구현자가 원하는 대로 코드가 굴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쓰긴 쓰는데 앞에 상수를 붙여서 쓰기로 해요. 네. 레퍼런스를 붙여서 레퍼런스 이거를 붙여서 카피가 안 되게 하고 컨스트를 붙여서 수정이 안 되게 한다. 카피도 안 되고 수정이 안 되게 한다. 그래서 상수 레퍼런스라는 게 생깁니다. 네. 상수 레퍼런스로 생깁니다. 이거는 제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물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레퍼런스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레퍼런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 그 객체를 복사해야 되면은 동작을 일단 따로 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에 대한 동작을 구현을 해줘요. 아까는 비트 카피가 됐지만 이제 우리는 복사에 대한 구현을 해줬기 때문에 이 복사가 될 겁니다. 이 보시면 컨스트 레퍼런스가 된 거 있죠. 컨스트도 있고 레퍼런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현을 해줬고요. 계열도 따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실행하면은 아까처럼 동일한 코드에서 네. 여기서 이제 복사가 일어나죠. 복사가 일어납니다. 복사가 일어나서 STR2의 문자를 바꿨지만 STR1의 문자는 바뀌지 않았죠. 스파이더맨 그대로죠. 그래서 복사가 잘 됐어요. 그래. 그러면 위에 코드는 알겠는데 정확히 복사 생성자가 언제 호출되냐 이겁니다. 복사는 복사인데 그 그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하니까 복사 생성자가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해봤어요. 범위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얘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first 이름 뭐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복사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됩니다. 얘도 당연히 복사가 돼요. 밑에를 보면요. 3-1까지 보면 그렇죠? 당연히 복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함수가 호출된 함수가 호출된 F라는 함수가 호출됐고 이 넘겼을 때 F라는 함수가 지금 이 그냥 이 객체를 갖고 있죠. 인자가 넘어가는 순간에 FD3를 호출하면은 인자가 넘어가는 순간에 범위 D는 D3이기 때문에 네, 복사가 일어납니다. 복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복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피 컨셉트가 호출되고 F 콜드가 호출됐어요. 그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F2는 레퍼런스죠. 그리고 테스트 5가 레퍼런스죠. 네. 레퍼런스는 복사가 안 일어나죠. 그렇죠? 실제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객체에 대한 별명을 지어주기 때문에 F2가 호출했을 때는 카피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F3가 호출됐을 때도 포인터니까 카피 컨스트럭터 호출이 안 됩니다. 네. 이 어떠한 객체가 생성될 때 어떤 객체의 값을 받는 이 순간에 복사 생성자가 호출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문법도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범위 D3, D 이거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설이 다 돼 있죠. 쭉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요. 범위 D3는 D랑 얘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된다고 했죠. 근데 선언이 된 다음에 D3는 D2 이렇게 써요. 복사 생성자. 복사 생성자도 생성자죠. 그래서 생성이 될 때는 호출이 가능해요. 올리 생성일 때는 호출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이미 여기서 생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대입을 하고 있어요. 네. 대입을 하고 있죠. 얘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될 수는 없죠. 그 D3가 생성되는 순간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대입 연산자가 필요해요. 대입 연산자, 이 는 연산자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대입 연산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네. 이미 객체가 생성되면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 자체도 구현을 해줘야 된다. 그럽니다. 어. 지금 그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내용은 당연히 똑같겠죠. 네. 복사하는 동작을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연산자 오버로딩이 된다. 연산자 오버로딩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안 다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상수 레퍼런스로 받고 있고, 네. 중요한 거는 그 생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리턴형이 존재하는데요. 네. 리턴형이 존재하는데요. 무조건 리턴, 네. 얘는 규칙입니다. 무조건 별 디스를 반환합니다. 왜 그러냐? A는 B에 대한 것도 돼야 되는데, A는 B는 C도 돼야죠. 그쵸? 일반적인 변수랑 똑같이 사용이 가능해야죠. 네. 그러면은 C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왜 레퍼런스를 했냐? 네, 레퍼런스를 했냐 하면은, 그 리턴 타입이 생성될 때 복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B는 C를 B.5, 네, 이 함수 연산자 오버로딩 함수가 호출된 다음에 내 값을 어떻게 반환을 해야 그 값을 이렇게 연쇄 반응으로 이렇게 카피를 하는데, 네, 이건 다 대입이죠. 네, 이걸 이렇게 대입이라고 합시다. 대입은 어사인이에요. 대입을 하는데 이때 이 할당된 이거를 반환을 해줘야 이게 또 A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마이스트링으로 하게 되면은 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복사가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반환할 때.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써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복사 생성자, 대입 연산자 이렇게 둘 다 구현이 됐고요. 아까 이 부분 있죠. 나머지는 동일하고 이 C3, 3-2 테스트를 보면요. 대입 연산자가 호출된 걸 알겠죠. 그쵸? 3-2는 대입 연산자가 호출됐어요. 네, 대입 연산자가 호출됐고요. 그 다음에 이 3-3이요. D3는 D2는 D. 얘는 대입 연산자가 두 번 호출됐죠. 그쵸? 는을 두 번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 다음에, 네. 3-2, 3-3, 3-4. 얘랑, 얘랑 완전히 동일한 문장이에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100%. 완전히 순수 같습니다. 이 는이란 거를 다시 따라가 보면은, 네. 함수 이름이 오퍼레이트 는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는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된 거지. 그래서 그냥 함수 호출할 때처럼 뒷점 오퍼레이터 는 D2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C++ 자체적으로 D는 D2라고 할 수 있게 네, DK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 거고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네. 그런 식으로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